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동영상을 다시 찍게 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동안 방송 촬영을 못하게 되었고 한 2달 동안 업로드가 좀 지연되었던 점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더 신속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제가 첫 번째 올려드렸던 일치월장의 이제 공동 저자이신 신영준 박사님하고 고영성 작가님의 첫 번째 책인 완벽한 공부법을 갖고 왔습니다. 이 공부법 책은 그냥 단순하게 공부법만이 아니고요. 정말 심리적인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물론 학생들도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처럼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을 정말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치월장도 비즈니스 개념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한 일을 잘하기 위한 원리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고 당연히 직장인 분들에게는 필독 소설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책도 마찬가지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나열한 책 같습니다. 우선 첫 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장은 바로 믿음장이고요. 한 사람의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점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조금 써봤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믿음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타인이 나에게 주는 믿음, 그리고 2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나뉩니다. 믿음장 첫 부분에서는 토드 로즈라는 한 시골 아이의 사례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로즈는 이제 과잉성 행동장애 ADHD로 인해서 중학교 내내 집중을 하지 못하였던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잘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았으나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이 행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그저 말썽꾸러기의 구제불능 학생으로 이미 낙인 찍어버리고 판단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학교 숙제로 시를 써오게 했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로즈는 정말 며칠 밤낮을 지새우면서 결과를 내어 제출했지만 로즈의 담임 선생님은 이미 로즈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F학점을 주고 맙니다. 심지어 그 이유는 형편없는 학생이 쓰기에는 너무 훌륭한 시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마치 어머니나 누군가 써줬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던 거죠. 이러한 반복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토드 로즈는 3가지 믿음을 잃고 마는데요. 첫 번째가 기대입니다. 기대는 자신의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그쵸, 당연히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리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는. 2번째는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은 이제 자기 존재에 관한 믿음이고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셋째, 자기 효능감. 이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잃은 로즈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토드 로즈 본인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잘못된 믿음으로 본인 스스로의 믿음조차 바닥으로 떨어졌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직장인들을 이제 보면은 이 토드 로즈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입사원들이 입사 후
업무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과 업무 성과가 아닌 개인적이며 굉장히 사적인 이유로 구제불능이라는 이런 로즈처럼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저 또한 이제 신입사원 때 입사한 첫 해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팀 상사들의 눈치를 보느냐 항상 신경이 정말 곤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녁만 되면은 정말 그 윗상사 한 2분 정도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셔갖고 그 술자리를 매번 따라다니느냐고 몸과 마음이 정말 고달팠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시기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런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힘듦을 제외한 업무적인 부분은 어려웠던 기억이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이 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려주면은 무슨 뭐 8, 90년대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겠지만 이거는 불과 8, 9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기업들이 52시간제를 도입하며 이제 직원들의 워라밸을 보장하고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정 기간이지만 아직 뭐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많은 지금 현재 기업들은 아직도 구시대적 조직 문화에 익숙한 편입니다. 이거는 팩트고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워라밸을 보장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이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열악한 조직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취준생과 신입사원들이 아닌 현재 리더들, 그쵸? 그리고 대리과장급의 중간 관리자급들, 이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솔직히 말하자면은 현실적으로 현재 차부장급들의 리더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다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보이고요. 그나마 변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대리과장급 중간 관리자들을 이제 조금 더 교육하고 설득해서 절실하게 노력하다 보면은 그 변화가 나중에는 꽃피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간 관리자가 변하여 팀원들에게 이제 신뢰를 주고 신입사원 때 기댈 수 있는 이제 정말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의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다시 책으로 넘어가면은 그 로즈가 잃어버린 믿음 중에 기대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데 그 기대에 대한 실험, 정말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1964년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과 동료인 스티브 마이어는 두 무리의 개들을 가두고 이제 무작위로 예고 없이 5초 동안의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합니다. 한쪽 그룹은 이제 전기 충격을 받을 때 앞에 있는 패널을 코로 누르면은 충격이 바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무리의 이제 개들은 그러한 그 패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험을 반복적으로 총 64번에 나눠서 전기를 흘려보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두 그룹으로 나뉜 개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특수한 장치를 만든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이 상자는 두 칸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고 한쪽에는 전기 신호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한쪽 면에만 전기 신호가 들어오고 나머지 면은 전기 신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닫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들이 뛰어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를 가하죠. 하지만 첫 번째 그 패널이 있던 개들은 거의 대부분 100%가 다 뛰어서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반면에
기존에 64번의 전기 고통을 그대로 받았던 개들은 3분의 2 가량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패널이 없었던 개들은 전날 받은 이게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는 이제 비관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개들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흔히 타성해졌다,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느 조직에서나 흔히들 들어봤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인 혼자만의 문제일 경우 팀 간 또는 조직 문화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이러한 증상이 표면적으로 보인다면은 대부분 조직 전반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장의 학습된 무기력은 결국 조직 전체 업무 저하는 물론이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정말 조직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직 내에서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눈에 보이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꾸려는 노력은 좋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본적으로 조직 내 이제 리더들이 변화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것 하나만큼은 믿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뇌는 변할 수 있는 뇌의 가소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뇌는 다른 신체 기관과 다르게 나이를 먹어도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 성장이 가능한 기관이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실험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런던 시내 택시기사분들은 복잡한 런던 시내를 정말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억력이 좀 필요했고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기업과 공간을 관장하는 담당인 해마의 뒷부분이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커졌던 부분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 가소성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여 뇌 근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형 사고방식이 필요하고요. 이 성장형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내가 성장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고정형 사고방식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과 같죠. 거꾸로. 일반적으로 재능은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장형 사고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이제 한다면은 분명히 한 분야의 전문가는 되고도 남습니다.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재발견 등의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된 노력을 가하면은 반드시 뇌는 변하며 전문가까지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메타 분석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 부분이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에는 직장 생활을 정말 지옥보다 싫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 대한민국 40대 이상 성인의 문해력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때문에 어린 친구들과의 소통의 부재는 기본이고 본인의 주장 하나 제대로 논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런 정말 한정된 그 경험과 지식을 이게 모든 비즈니스에 다 이제 맞춰서 본인이 모든 옳고 본인 말이 맞다고 그런 의기양양한 자세를 취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는 리더분들 중에 제가 앞서 말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리더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판단한, 그리고 제가 만나본,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온, 그리고 인터넷 기사,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앞서 말한 그런 고정형 사고방식, 그리고 문해력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 사회가 지금 사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리더가 변할 수 없다면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젊은 세대들부터 조금씩 이제 발전하고 변하여 보는 건 어떤지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요. 이번 장 1장 믿음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고, 두 번째 장 이제 메타인지 편에서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2장 메타인지